데이비드 다이어트의 캡틴 데이빗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본인이 식욕을 부탁해. 네, 저희가 참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쉬려고 쉰 건 아니었고, 시간이, 일정상 너무 이거 하루에 1시간 찍을 시간도 정말 나지 않았어가지고, 예. 근데 오늘 좀 변화가 있죠. 고니니가 없죠. 고니니 식욕을 부탁했는데, 고니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데이빗의 식욕을 부탁해 같아요. 예, 그래서 고니니가 정말 바빠졌어요. 고니니가 아무튼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1일 매니저를 좀 체험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매니저는 극한 직업 같아요. 극한 직업 같고 정말 제가 이렇게 세상 매니저분들에게 존경스러움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식욕을 부탁해를 좀 진행할 건데요. 11화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연을 예전부터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서 그 중에 또 간추려서 이제 오늘은 11화를 할 건데요. 간추려서 이제 몇 화만 따로 또 뽑아놨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거는 식욕 부탁회는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구체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랑 이제 이렇게 식단 요약한 거 일주일치 식단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식단까지는 보내주실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 그리고 경험 그리고 고민인 부분 다이어트를 별개로 모든 걸 보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 쪽으로 근데 보내주시는 게 좀 더 원하는 답변을 좀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아래 보시면은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본인 현재 지금 다이어트 시점 그리고 현재 본인의 고민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은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공짜로 이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의 그 고니니의 식욕을 부탁해가 지금 10회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1회부터 10회까지만 봐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책 몇 권의 분량을 요약해 놓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진짜 다이어트의 핵심. 근데 좀 단점은 너무 길죠. 1회당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10분, 20분 내로 좀 축소를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이어트 상담을 생각하시고 그냥 동네 트레이너한테 좀 다이어트 전문가한테 그냥 이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하기 전에 이렇게 막 메모를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제가 잡아드려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사연을 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니니님. 네, 이분 좀 옛날에 보내신 분이에요. 진짜 옛날에. 몇 달 됐어요, 보내신지.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읽고 다이어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고맙습니다. 예,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공부 중인 학생이에요. 정말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죠. 한약, 주사, 지방 흡입 빼고는 다 해봤대요. 와, 그럼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진행하시고 적어도 한 100가지는 된 것 같은데. 근데 그중 가장 잘 됐던 거는 현미밥, 상추 반찬으로 먹었던 다이어트였는데 청개구리 심리가 나와서 다시 무게가 올랐습니다. 다시 시작했던 다이어트들도 3, 4일이 지나면 반복된 기분 변화와 컨디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슝 되돌아가는 패턴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요요가 꾸준히 오고 몸 컨디션이 좋아졌다 싶으면 몸무게가 훌쩍 뛰어 있었어요. 분명히 운동할 때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데 식단을 항상 못해서 고민이 커요. 식단이 80%인 건 알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 다음 계속 또 먹고 싶은 것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어요. 억압하던 마음 때문이라 하는데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어주자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과식이 돼요. 스스로 미워하기도 했고 죄책감도 가졌어요. 싫어할수록 엉망이 되는 마음가짐이네요. 그래서 과식해도 너무 미워하진 않고 있어요. 이번 식단일기를 쓰면서 알게 된 건 점심이 든든할수록 저녁에 적당한 만큼만 먹는다는 거. 당연한 거지만 몸으로 직접 느껴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식단일기를 살펴봤는데 패턴이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10일화 이제 이렇게 당첨이네. 이렇게 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일단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듯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요점만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가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게 각자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공부하시는 대학생들 모두의 다이어트에 그런 고민일 것 같아요. 이분도 공부 중인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정보만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구체적일수록 좀 더 좋아요. 되도록이면 A4용지 한 장 이내로 요점만. 오늘 보내주신 분은 정말 잘 보내주셨고요. 일단은 학생입니다.
공부 중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장인들보다 더 불규칙해요. 일단 시간을 자기가 조절해서 알아야 써야 되기 때문에 불규칙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는 또 다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랑 업무랑은 좀 달라요. 회사 직무랑 공부랑은 좀 많이 우리가 쓰는 연료도 다르고, 어떻게 몸에 이제 대사 과정도 좀 에너지를 태우는 과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말 우리 몸에 적합한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다이어트는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할 수가 있어요. 탁월한 선택. 성적을 놀리기 위한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에는 가장 중요한 이 연료가 이제 우리 몸에 적합한 연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부에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 자체가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인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근데 이런 연구 결과 없이도 그냥 운동은 좋은 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할 뿐이에요. 예. 운동을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려고 하세요. 예. 공부 훨씬 더 잘 되고 시험 때도 훨씬 더 이제 성적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계 탑 대학교들이나 이제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막 민사고 막 이런 데는 생각보다 벌써 운동도 시켜요, 학생들. 그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 운동선수도 아닌데. 다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몸에 적합한 연료와 우리 몸이 필요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중에도 그냥 뭐 체조 이런 게 아니라 고강도 운동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하셨다고 했었는데, 시도라는 단어를 다이어트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시도. 어떤 다이어트를 시도해본다. 시도라는 것은 정말 다이어트는 저는 여러 종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 맞는 다이어트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좀 체질이 다른데. 아, 나는 좀 체형이 달라. 난 상체에 살이 많아. 난 하체에 살이 많아. 아니면 난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고기 다이어트 해야 돼. 뭐 이렇게 체질이나 체형으로 다이어트법을 나누시는 법이 있는데, 일만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땐 다이어트는 모두 똑같습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다이어트는요, 똑같아요. 예. 우리 에너지를 늘려주고, 그리고 그냥 몸이 제자리로 가면은 에너지를 올려준다는 게 뭐죠? 그만큼 연료를 많이 태운다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은. 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에너지가 넘쳐서 막 살이 잘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평소에도 활기와 생기가 넘치면은 그만큼 몸에서 에너지를 막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또 쓰려면 탄수화물을 넣어줘야 되고, 당장에 활활 타야겠죠? 뜨겁게 계속. 예. 그래서 탄수화물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다이어트는 시도가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뭔가 뭐 한 가지 골라서 시도한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큰 도전이나 뭐 시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약, 주사, 지방 흡입 빼곤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나마 저거 빼서 다행입니다. 주사, 지방 흡입 저는 절대 반대를 하진 않고요. 의료 목적이면 괜찮아요. 질병을 치유한다거나. 근데 무조건 외모 목적으로 내가 막 아이돌이나 일단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 아닌데 주사나 지방 흡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단과 운동만으로, 그리고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사, 지방 흡입 하셔도 돼요. 근데 난 저게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 주사, 지방 흡입을 하겠다.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전제가 뭐죠? 나는 운동과 식단, 노력을, 정직한 노력을 못 하겠으니까 조금 덜 정직한 방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맞죠? 이런 게 바로 팩트폭력입니다, 여러분. 팩트폭력이 제가 좀 많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목적이 아니고, 저는 개그맨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리는 막 서비스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들의 변화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정말 센 팩트폭력이 제가 많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이해해 주시고, 예. 아무튼 주사나 지방흡입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가장 잘 됐던 다이어트는 현미밥에 상추 반찬으로 먹었던 다이어트였는데,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미밥에 상추 반찬으로 먹었던 다이어트. 현미가요, 여러분, 사실 현미만으로도 먹어도 사람이 몇 년간은 그냥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영양 불균형 하나도 없이, 한 개도 없이, 현미 하나만으로. 현미 한 공기씩 하루 3끼를 먹는다. 그럼 살 분명히 빠지고요. 정말 잘 빠져요. 어떤 다이어트보다 잘 빠져요. 공복 시간 잘 유지하면서. 근데 현미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람이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초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아니라 하시는, 좀 이렇게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이거 닭가슴살이 답이 아니고. 그래서 되게 잘하신 거예요. 뭐 어떤 다이어트였는데 청개불심이가 와서 다시 몸무게가 올랐습니다. 청개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다른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먹고 싶던 거죠. 예, 현미는 몸에 좋고 되게 맛이 고소하기만 하니까 왜 거 짜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고추, 오이고추 같은 반찬이라든가 오이장아찌 같은 것만 좀 추가해줘서 좀 괜찮았을 거예요. 이 맛이라는 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뇌에서는 매운맛. 근데 입에 엽떡이 들어올 때랑 오이고추가 들어올 때랑 뇌는 똑같이 인지를 해요. 이 캡사이신에 의해서 이제 혀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뇌로 이렇게 딱 보내거든요. 매운맛 들어왔다. 뭔가 자극적이다. 너가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풀렸다. 이렇게 이제 뇌에 자극을 주는데 뇌에서는 엽떡을 먹었는지 오이고추 먹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오이고추를 좀 넣어서 매운맛을 좀 돋갔다면은 가능하신 분들은 청양고추를 드셔도 되고요. 대신 쌈장이나 고추장 찍어 드시지 마시고 그랬으면 좀 더 조절이 잘 됐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했던 다이어트들도 3, 4일이 지나면 반복된 기분 변화와 컨디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시 되돌아갔대요. 근데 기분 변화와 컨디션 변화 중에 사실 저는 기분 변화가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기분이 어느 때 좋아지는가. 내 기분은 소중한 내 자신의 이 감정 상태 너무 중요하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전제를 짓는데 우리의 소중한 우리 감정이 단순히 먹을 걸로 인해서 최우선으로 정해진다면 저는 그것만큼 행복의 가치가 많이 저평가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분의 가치라는 게 단순히 먹고 풀어제끼는 거에 행복하다면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좀 추측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기분 변화라는 것이 현미밥을 먹고 상추 반찬을 먹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기분 변화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면은 아직도 내 기분이 먹을 것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예. 그걸 뭐 부인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른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죠. 먹을 거 말고. 예. 그리고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먹을 게 진짜 가치를 찾아주고 나에게 그런 진짜 기분을 준다면 저 먹고 평생 먹겠어요. 예. 그냥 좀 빨리 죽어도 몸이 안 좋아져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예. 가짜 쾌락. 그리고 현대에서 이제 식습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중독되는 습관과 그 루트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마약이랑. 이때 이제 현대의 음식은 마약이다라는 것은 이따 다시 여기서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저는 현미밥에 상추 반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쌈채소 과일들과 곁들였다면은 컨디션 변화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예. 다이어트를 하면서 컨디션의 변화가 불규칙하고 좋지 않았다면은 정석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사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식사 만족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전제는 식사 만족감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내 혀와 뇌로 정의하느냐, 아니면은 내 인체로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근데 대부분 내 혀와 뇌를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게 자극시키는 것은 우리 몸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에너지를 또 내지 못하고 맨날 피곤하고. 그런데 몸이 만족하는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맛과 뇌도 진짜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순히 입에서만 만족스러운 가짜 쾌락 음식은 우리의 몸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 만족감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변화가 오고 몸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이분도 이렇게 기분 변화와 컨디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예전 패턴으로. 이렇게 여쭤드리고 싶어요. 그 반복된 기분 변화와 컨디션 변화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그런 기분 변화가 좋고 컨디션 변화가 항상 좋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전혀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만 하면은 근데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이어트 하니까 컨디션 안 좋아지나 보다. 근데 그 예전에도 우리는 늘 야식을 먹고 아침에 비몽사몽 피곤하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이랬거든요. 우리는. 예, 충분하게. 근데 꼭 다이어트만 하면 우리가 자각을 해요. 아, 컨디션이 왜 뭔가 좀 안 좋은데 배고픈데야.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배는 고플 수 있어요. 이따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이런 금단 현상,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요가 꾸준히 오고 몸 컨디션이 좋아졌다 싶으면 몸무게가 훌쩍 뛰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조금 다이어트를 하면 원래 몸 컨디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좀 배고픔이 가시고 식욕이 채워지면 컨디션이 좋아졌다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살이 이렇게 부러져 있고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운동할 때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데 식단은 항상 이기지 못해서 고민이 커요. 식단이 80%인 건 아니죠. 운동은 확실히 좋습니다. 뿌듯하고요. 정말 중독을 이겨내게끔 하는 물질들이 운동을 하면 뇌에서 팡팡 터집니다. 호르몬들이 딱 나오고 천연 호르몬들. 정신과에서 처음받을 수 있는 그런 약 효과 몇 배에 달하는 천연 항우울제들이 뇌에서 이렇게 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을 대부분 안 하고 정신과 약을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식단이 80%인 건 알죠. 근데 저는 80%가 아니라 식단은 100%입니다. 100%.
운동을 오히려 조금 더 선택권에 두고 싶어요, 저는. 식단이 100%입니다, 식단이. 근데 이걸 꼭 다이어트로만 치니까 막 80%고 20%고 하는데 저는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 정도가 아니에요. 100%예요. 근데 식단을 100%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꼭 고지방 다이어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디톡스하고. 예.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 다음 계속 또 먹고 싶은 것을 잠재우지 못하고 먹어요. 예. 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 먹고 싶은 게 뭐죠? 정크푸드.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그 안 좋은 음식들이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걸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 조금 몸에 좋은 자연식을 폭식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없죠. 근데 왜 우리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될까요? 우리 식욕이 더 오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받지 않아서예요. 우리 몸이 적당한 영양분을 골고루 투여받지 않고 그냥 고지방, 고칼로리의 영양분을 낳고 그런 음식들만 먹기 때문에 식욕이 계속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몸은 안 채워지는데. 근데 칼로리는 계속 들어가고 살은 계속 늘고. 감 잡히시나요? 그게 바로 마약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마약이냐면은 마약을 하면은 마약하는 사람들을 마약을 계속 먹고 싶거나 이렇게 놓고 싶어요. 한대요. 저 마약 안 해봤습니다. 근데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하죠. 아예. 마약을 조금씩 마약 하시는 분들 봤나요? 조절하면서. 근데 마약을 하다가 이제 좀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비교해보자면 다이어트 이제 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금단 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끊다가 마약을 계속 되돌아가요. 마약한테 계속 되돌아가고. 자, 마약에 적당이란 없어요. 마약을 한 번 또 놓기 시작하면 계속 놓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를 하고 마약 같은 그런 정푸드를 끊다가 또 이제 막 먹으면은 계속 먹는 거예요. 막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차이지. 오히려 마약도 사람 죽이죠. 이런 식습관도 분명히 사람 죽입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렇지. 네, 여러분들의 혈관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식욕 조절 당연히 그냥 될 거예요. 여기 쌓이는 플라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 다음 계속 또 먹고 싶은 것을 잠재우지 못하고 먹어요. 당연한 겁니다.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서 적당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겠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사람의 심리로서 이건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막 점심 한 끼는 일부러 막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체중만을 위한 다이어트 같아요. 그냥 살만 빼면 된다. 나는 건강 필요 없다. 살만 빠지면 건강한 거니까 난 살만 빼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드물고 점심 한 끼 먹으면 또 폭식하시는 분들 많고 저녁까지 또 여러 가지 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 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확실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음식들은 마약이에요. 식습관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럼 마약 같은 걸 이제 눈에 안 보여요. 진짜로 먹기 싫어져요. 간혹가다 저도 이제 외식이나 이제 부모님과 식사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고기도 먹고 동물성 음식도 먹고 정크푸드도 먹고 하는데 첫 맛은 좋아요. 첫 맛은 이제 막 저도 뇌에서 이제 이런 마약 음식에 대해서 인지를 하니까 첫 맛은 좋은데 먹다 보면 목이 마르고 단 게 계속 땡겨요. 단맛이. 자연식이 계속 땡긴다는 거예요. 몸이 받진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억압하는 이 다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억압하는 마음 때문에 더 먹게 된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계속 무너지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다이어트 중에는 한번 완전 끊어보는 게 중요해요. 끊어봐서 내 입맛을 순화시키고 이제 우리 세포들은 다 음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들도. 근데 그런 세포들을 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세포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동안 먹었던 이제 독성 물질이 많은 정크푸드들,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들에 의해서 우리 세포나 장기들이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안 좋게. 그런 것을 쭉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식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이유가 아닙니다. 네. 일단은 그 시간에 좀만 마음을 먹고 깨끗한 것들로 배를 채우셔야 되고 오히려 먹고 싶은 것을 먹어주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진짜 다이어트를 그렇게 막 성공적으로 끝내신 분들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먹고 싶은 거 먹어줘야 식욕 조절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고 스스로 미워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가졌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미워하고 죄책감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난 다이어트 중이고 계속 먹는데 내가 조금 못나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거를 선택해요. 그렇게 실수했을 때는 그냥 잊어버리는데 그 실수를 줄이자. 사람은 본인의 가장 못난 모습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자책도 많이 해요. 사실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본인의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저도 자책하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 자책했을 때 자책하지 말자보다는 자책하는 일을 줄여보자. 칭찬할 만한 일들을 조금씩 더 만들어 보자고 저는 조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도 그렇게 미워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칭찬하는 일을 조금 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해도 너무 미워하진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돼서 과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반대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과식을 하면은 조금 죄책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이 있는 게 괴롭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했다가 또 과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좌절을 좀 막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좌절을 하고 좀 더 내 몸에 칭찬을 할 일들을 만들자. 이게 저는 좀 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험상. 그리고 진정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하고 칭찬한다면 내 몸에 좋은 연료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내 혀와 내 쾌락이 즐겁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 넣어준다면은 진짜로 내 몸을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막 내 미각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몸을 우선순위로 한번 두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든든할수록 저녁에 적정한 만큼만 먹는다는 거 당연한 거지만 몸으로 직접 느낀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근데 이 든든 자체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든든 자체가 정푸드로 채워졌다면은 기분은 좀 든든한 것 같아도 영양소나 여러 가지 그 퀄리티 높은 영양소들이 음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든든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몸에서 받는 진짜 든든을 드셔야 돼요. 거기서 팁은 거의 다 자연식품에 있습니다. 자연식품. 너무 명확한 프로세스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연식품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의 연료를 뭘로 채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가 고열량의 고영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고요. 저는 뭐 프루테리언도 아니고 저는 뭔가 딱히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제 몸에 맞는 걸 먹어요 저는. 근데 고기는 제 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 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영양적으로 퀄리티 높은 음식을 드시면은 우리 몸은 식욕을 알아서 조절한다는 거, 그리고 알아서 에너지를 태운다는 거. 저는 평소 식사가 고구마 10개 이상이에요. 무조건 고구마 10개, 바나나 10개 이상 무조건 한 끼 식사는 이렇게 먹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무한대로 먹어요. 탄수화물을 무한대로 먹어요. 네. 근데 살 안 찝니다. 팩트입니다 이게. 저라서 안 찌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많아서 안 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근육 많아서 살 안 찌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너무 고정관념인데, 지추세력이 높아서 살이 안 찐다? 정말 미미한 차이예요. 정말 미미한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든든이라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식단을 봤는데, 일단은 이 패턴을 자세하게 쭉 보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많이 드십니다. 일단 하루를 뽑아보자면은 아침 7시에 드시고 9시에 드시고 11시 50분에 드시고 2시에 드시고 3시에 드시고 3시에 드신 게 또 생라면이에요. 4시에 통밀빵 드시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드시고 도토리묵 드시고 8시에 또 구운 김 2장 이렇게 또 여기서 뭐라도 계속 이제 배에 이렇게 먹는 거죠. 너무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여기서만 찾아봐도 땅콩버터 이런 거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제 드시는데 생각보다 지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유, 그리고 이 날짜는 이제 12월 10일인데 생라면, 그 통밀빵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다이어트 중에는 통밀빵 좋지 않아요. 이거는 유지할 때나 좀 먹는 거지. 통밀 이런 단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다이어트 분들이 좀 찾는 거죠. 근데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먹나 안심 스테이크를 먹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을 먹으면 몸은 그만큼 피곤해 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이 하루에 그 식단을 자연식으로 좀 채워보세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들이 자연식이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는 적어도 자연식을 선택하자. 예, 그리고 뭐 고지방 다이어트 여러 가지 뭐 적당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저는 성공 가능성이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11화였고요. 예, 꼭 이분이 이걸 보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실천을 해서 후기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밑에 이제 글에 있는 dailydiet.naver.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잘 선별을 해서 잘 보내주신 분들 거를 읽어드리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고민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로도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